우리 흔히 싼 게 이득이다 이렇게 믿곤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너무나도 익숙한 믿음에 한번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게 단순히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뭘 담을까 고민할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게는 내 개인적인 선택부터, 크게는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까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한가운데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주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비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싼 게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위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카타르의 LNG 운반선 계약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는 싼 것의 대가가 대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6조 원. 와, 상상이 가시나요? 카타르가 처음에 한국 대신에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만큼 아꼈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 금액입니다. 아니, 이 엄청난 액수 앞에서 솔직히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냥 계약서에 찍힌 숫자만 딱 보면요.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고 현명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비용 절감의 성공 신화로 역사에 기록될 뻔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가 바다로 나가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값싼 선택의 대가가 정말 혹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는 이 복잡한 선박을 건조해본 경험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수조 원짜리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냥 멈춰서고 핵심 기술인 초저온 시스템이 고장나고 심지어 동력까지 마비되는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돈이 그냥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계약을 못 지키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요. 운송하지 못한 가스는 그대로 다 손실이 됐습니다. 처음에 아꼈다고 좋아했던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6조 원을 아끼려던 시도가 그 아낀 돈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손실로 돌아온 거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속담이 이보다 더 뼈아프게 와닿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카타르는 말대로 수조 원짜리 교훈을 얻게 된 셈입니다. 카타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핵심 기준은 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신뢰입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 정의된 것처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가치를 증명해내고 약속한 결과를 어김없이 만들어내는 검증된 능력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가격표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진짜 가치인 거죠. 우리의 선택은 종종 이 두 갈래길 앞에 놓입니다. 왼쪽처럼 당장의 이익,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라는 슬롯머신에 한번 베팅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열매를 맺는 신뢰의 나무를 심을 것이냐. 이 둘의 차이는요, 혁신과 도박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결국 이겁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전부 다 혁신은 아니라는 것. 충분한 검증 없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결정은 우리의 미래 전체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걸 카타르의 사례가 생생하게 증명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값비싼 교훈이 그냥 비즈니스 세계에만 머무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사회, 특히 정치라는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도 정확히 똑같은 원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싼 효과, 다시 말해 빠른 성과라는 지름길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엔 그 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압박감, 정치를 이런 유혹에 쉽게 빠뜨립니다. 정해진 절차를 그냥 건너뛰고 원칙 대신에 자꾸 예외를 만들고 책임 소재를 슬쩍 불분명하게 흐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뭔가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떨까요? 왼쪽의 빠른 길은 결국 불타서 무너지는 다리처럼 미래의 더 큰 사고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목표 지점에 결국 더 늦게, 더 비싸게, 더 고통스럽게 도착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원칙의 길은요,
당장은 좀 더뎌 보여도 모두가 함께 튼튼한 다리를 놓아서 다음 시대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무작정 속도만 내다가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거나 아예 가다가 멈춰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값비싼 청구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이 당장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단기적인 승리를 위한 전략은 상황이 바뀌면 금방 힘을 잃지만 굳건한 원칙은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고 더 오래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한 신뢰의 힘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가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묻고 있나요? 눈앞의 가격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남긴 신뢰의 가치일까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비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